되게 좋잖아요. 당원들이 되게 많아 늘어나신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세종보 천막농성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원래는 거의 저 밑에 하천부지에 그 천막농성장이 차려졌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지금 임시 대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옆에 지금 장철민 의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오늘 뭐 갑자기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철민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제가 그 대전광역시당,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시당위원장 자격으로 우리 시당 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좀 공식적으로 우리가 우리 이 세종보 문제에 같이 연대하려고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시당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같이 좀 논의도 해보고 하려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여기 뭐 한 50여일 넘게 지금 환경단체 활동가들, 대전 쪽에 있는 분들도, 대전 시민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좀 어떤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원들과 함께 실천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주제들을 찾고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뭐 지방선거 대선은 약간 지방선거 한 2년 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당이 지금 큰 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이 당원 중심의 당원 주권의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당에 관련된 사안 말고 우리가 정말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를 찾아가고 있는데 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 당원들도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런 환경 문제, 우리 탄소 중립이든 우리 4대강 제자연화 문제든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관심도들이 높아서 좀 이제 구체적인 이제 활동들을 연결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거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대전시당 차원에서 이쪽에 그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시겠다라는 뭐 이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얘기들조차 그냥 예전처럼 그냥 국회의원들이 이거 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 이 같이 분과원들하고 다 같이 온 거예요. 분과원들이 분과원들이 우리 지금 사실 우리가 시당 개편대회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뭐 이게 큰 저희 뭐 조직을 구성한 건 아니고 이 지금 대전시당 제도약 TF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도약 TF. 그래서 제도약 TF 팀들이 여기 지금 와 계신 거고. TF 팀의 분과원들이 특히나 요거 관심이 많으신 우리 이 시민사회와 제야와 우리 여러 가지 활동들에 같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첫 번째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세종보 문제를 첫 번째로 저희가 그래서 TF에서. 원래 계속 토론만 안에서 이제 의견 모으고 토론하고 하다가 민주적 절차를 현장에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세종보가 재가동된다면 어떤 좀 피해가 우려된다고 좀 TF 팀들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을 이렇게 많이 망쳐놓은 이후에 저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제자연화 문제에 대해서 참 오래 고민하고 토론하고 한 4년 위원회도 꾸리고 물론 좀 엄청 답답할 만큼 환경단체들도 많이 좀 그 실망도 하고 또 막 화도 내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특히나 우리 세종보 금강 지역의 이 제자연화를 시도를 했던 거잖아요. 볼을 다 열었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시 이 가동되고 물이 막여지고 지금까지의 제자연화가 완전히 또 망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우리 이 4대강 문제를 다뤄왔었던 우리 민주당 일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체에 이런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세종보 가동 문제는 확실하게 다 막아야 된다라는 좀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할 일들은 하고 우리 대전 충청권의 우리 민주당 우리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좀 같이 찾아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가 여기에 우리 세종보가 재가동돼서 실제로 지금까지의 제자
제자연화 성과가 단전이 황폐화되면 사실 이제는 비교 대상 자체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제자연화 성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데까지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새로 이제 귀환한 산강과 그러니까요. 이제 낙동강 쪽엔 그 수문도 못 열고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녹조라떼 상태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실 6년 동안 열어놓고 나서 상당히 그 자연이 회복됐고 그리고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돌아오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사실은 이제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이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사실은 이곳과 뭐 말씀하신 막동강이나 이런 데를 비교해 보면서 그렇죠. 이게 맞는 방향이었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놔가지고 사실은 정말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자연은 자연대로 훼손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집은 짐대로 떠넘기고 이런 것도 했었냐라는 그런 공감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이곳인데 사실 이게 진짜 재가동 된다고 하면 정말로 또다시 완전한 퇴행으로 가는 거라서 그렇죠. 저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절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또 저희가 약간 반성하는 부분이 그냥 당연히 그냥 국회의원들의 문제나 국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국민들의 문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문제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부족했었어서 우리가 그래서 한번 시당 차원에서 조금 같이 당원들하고 우리 시당의 구성원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실천해보자 그냥 그런 목표의식을 그래서 더 갖게 되는 또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당 차원에서의 노력, 그 얘기는 이제 이따가 제일 마무리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쭤보기로 하고요. 왜 그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은 왜 이토록 이 4대강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사실 그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를 닫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다고 보시는가요? 2024년의 정치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1960년대나 70년대에 그냥 떨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의미죠? 그냥 뭔가 정말 그냥 최근에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저 뭐 동해에서 석유 파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옛날식 그냥 박정희 독재자들의 뭔가 그 뭐 개발하고 토건하고 뭐 파고 약간 이래야 지도자야.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을 박정희 정도로 독재식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형태의 하나로 이걸 이제 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냥 이건 뭐 추정이니까. 사실 저희는 왜냐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의 논리를 동원하지 않으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사실 이거 다시 재가동한다고 물 나와서 오리배 띄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농업용수도 없고 여기는 공업용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데 쓰는 것도 아니고 물 나와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무슨 홍수 조절 목적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어떠한 사실은 국민적인 편익이 없는데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때려짓고 그냥 뭐 그냥 이미 만들어 놓고 또 돈 수십억 들였으니까 그냥 가동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비상식적인 의사결정과 그런 방식으로 사실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 재가동하는 것도 지금 한 30일? 정말로 군사작전 하듯이 사실 어떠한 토론이나 소통 같은 것들도 하지 않고 거의 뭐 비밀 군사작전 하듯이 그냥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뭔가 논리적인 이유나 국민적인 편익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랑은 아예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들이 꽂히면 그냥 60, 70년대 하던 식으로 그냥 하겠다는 거 말고는 이게 뭐 설명이 가능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로 전혀 어떠한 그 국민적인 편익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럼으로써 사실 제자연화를 넘어선 더 큰 우리가 생태적인 미래로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삼기에 너무나 좀 이 싸움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세종도만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싸움이라고 좀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주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4대강 보 세우는 것에 대한 이 집착을 계속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2024년에 부합하는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만하시던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말로 세종보 문제만큼은 정말 그 어떤
이 제가동이 그 어떤 국가적인 편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돈 들이고 정력 낭비하고 하실 일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자연 그대로 두고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생태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네. 살아가야 될지를 여기에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에 갇히고 용산에 갇힌 그런 정치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기는 국민들 그리고 미래 그리고 자연에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저희가 뭐 저는 지금 환노위 소속은 아니지만 지금 입법청문회나 현안청문회 하듯이 이 문제도 저는 환노위에서 청문회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노위에서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확실하게 따져나갈 테니까 그냥 국회와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좀 맡겨두시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연 생태 보존을 제일 최우선으로 또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 지금 어쨌든 환경부 장관은 보를 정상화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호 운용을 정상화한다. 근데 생태적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생태를 정상화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에 그 역행하고 있는 환경부 장관 좀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건 사실은 이제 보수 정권, 진보 정권과 상관없이 환경부는 말씀하신 대로 생태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물론 뭐 MB 때나 이럴 때는 조금 또 다르기는 했지만 환경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아무리 뭐 기재부든 국토부든 뭐 산업부든 이제 그런 경제부처들에서 막 하자고 해도 좀 더 생태적인 이 국정운영, 생태적인 미래를 고민하면서 하는 게 그냥 환경부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존재 목적이죠. 욕을 먹고 뭐를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저희도 사실 좀 답답할 때도 있긴 했지만 우리가 여당할 때 이거 답답하다 이럴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그런 존재 이유를 완전히 그냥 몰각해버린 거죠. 정말로 우리가 제자연이나 생태적인 미래, 이 국민들이 생태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철학들을 완전히 다 내팽개쳐 버릴 거면 그냥 환경부는 사실 문을 닫아야 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환경부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뭐 어떻게든 빨리 이 가동해서 여기를 최대한 빨리 망가뜨리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지금 선봉에 서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다시 생각하거나 문을 닫거나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는 이상 이게 환경부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인가라고 지금 저희끼리 생각하는 걸 넘어서 아마 국민들이 환경부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너무 좀 지지부진했다라는 좀 이런 말씀을 언뜻 비쳤는데 지금 사실 그 환경단체들도 민주당이 좀 앞장서서 이거를 좀 잘 해야 될 텐데 문재인 정부 때처럼 너무 이렇게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면서 끌면 어쩌나라는 한편의 그 걱정들도 또 갖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왜 그랬고 지금 22대 국회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두 가지 반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를 이제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확실하게 이제 해내지 못한 데에 대한 반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저희가 또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나 무슨 예전에 과거 MB 정부 하듯이 군사작전 하듯이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국민들 속에서 정말로 이런 일들이 퇴행하지 않으려면 저희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잘 만들어 가야 사실은 이게 일들이 됐었는데 나름대로 모니터링하고 과학적 검증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국민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하고 뭐 탈원전 문제나 이 4대강 재자연화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이제 탄소중립 전체 이제 우리가 탄소중립 프로그램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세 가지 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뭐 군사작전 하듯이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오다 내리고 그냥 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일을 해나가는 일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실하게 모으는 일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못 맞춰서
사실 지금 이런 퇴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2대 국회는 일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일은 정말로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 하나. 그 와중에도 또 저희끼리의 일로 이게 갇혀있지 않고 사실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과 국민들과 이런 일들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일들을 같이 해야 이게 거꾸로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2대 국회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당연히 다시 정권 교체해야 되고 저희가 다시 집권해서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될 텐데 그때는 그 두 가지 목표를 정말 다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자, 22대 국회에서 이제 그 속도감 있게 뭔가를 이제 그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것들을 한번 좀 국회에 들어가서 좀 시도해 보겠다라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원래 가장 국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부 경제하는 거고 하나는 입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잘 하면 국민들께서 22대 국회가 진짜 일을 똑바로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시는 거고 일단은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원구성 초반이라서 구체적인 현안들을 어떻게 우리가 진짜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진짜 문제구나.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거를 마음대로 너무 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탈법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일들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그래서 청문회,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국회에서 있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게 있는 게 여러 가지 현안 청문회들. 사실 이게 저희가 예전에는 뭐 합의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었고 이번에 또 있었는데 재산병 청문회를 시작으로 물론 저희가 아직 위원장이 없는 상임위들은 이게 이제 의결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여러 아마 요건이 이제 환노위에서 하게 될 텐데 환노위 차원에서의 현안 청문회도 가능하다. 저는 사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현안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분들 출석하고 또 관련된 자료들 다 당연히 이제 제출하고 하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로 큰 문제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공감대를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확실한 입법 뭐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감하시면 그만큼 또 거부권 행사하기가 쉽지는 않아지니까 저희가 사실 입법도 중요하지만 이걸 거부권 행사를 막는 것도 저희는 지금 되게 좀 큰 과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국회 차원에서는 그렇고 이 지역 차원에서는 금강유역 그 분들 그 국회의원들이랑 어떤 일들을 좀 도모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입법 차원에서도 특히나 세정보 공주보 이슈를 조금 달리 간다고 하면 그런 입법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 일일 수 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일도 있지만 우리가 시민과 국민들께 이런 문제들을 열심히 알리고 함께 우리 뭐 당원들 여기 와서 같이 좀 이야기하고 뭐 이런 공간들도 우리 또 시도당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 대전시당, 우리 세종시당, 우리 충남 충북도당 이런 지역의 또 시도당들이 우리 당원들과 함께하는 일들도 같이 모으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국회에 할 일, 우리 당이 할 일 이런 것들이 점점 이 실천과 연대가 구체화되면서 그럼 힘이 커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좀 교과서적인 일들이지 하지만 교과서적인 일 열심히 해야 원래 공부 잘하는 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제가 그냥 급작스럽게 인터뷰를 청했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아니면 뭐 이 시민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좀 카메라 안 보시면서 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치의 존재 목적을 사실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지역민들과 정말 많이 이야기해왔던 것 같습니다. 정치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국토, 우리의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방향을 찾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우리 정치의 존재 목적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가려는 그런 방향성 속으로만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들께서 우리 이렇게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이 세정보 재가동을 막아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일들에 힘을 모아주시는 게
우리 선거 때 사실 대한민국을 함께 고민하고 했었던 일, 함께 실천하고 했었던 일과 정말 저는 아예 동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우리 새정보 재가동을 막아내는 일에 힘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의 일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식들, 우리들이 훨씬 좀 살아갈 수 있는, 더 생태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강아! 들어라! 낙동강아! 들어라! 한강아! 들어라! 영산강아! 들어라! 섬진강도!